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 심리학이라고, 상식적인 심리학이죠. 상식적인 심리학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요 문제, 순환론법에 빠진다는 게, 정신 상태가 뭐냐고 하니까 정신 상태가 내적 상태다. 그럼 내적 상태가 뭐냐고 하니까 또 정신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상태를 정의하려면은 이 정의하려는 말 안에 다시 정신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근데 좀 싱거워. 싱거운데 마른데요. 예, 마른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식 심리학인데, 요거를, 요, 요 통증,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를 변수 M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M2로 바꾸고, 예. 그 통증은 뭐 M2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고통은 M3로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요거를 통증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 M2라고 하고, 요거 고통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M3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게 없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통이다, 통증이다. 통증이 뭐냐고 했을 때, 요렇게 답하면은, 요 안에는 통증이나 고통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M2, M3. M2, M3라는 거는 상태지, 상태. 어떤 상태잖아요, 상태. 상태를 걷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 고통이나 통증이라는 말을 요 상태로 바꿔버리면 되지. 바꿔버리면 일단은 요거는 되죠. 순환적인 정의는 피할 수 있죠. 정신 상태가 내적 상태고 내적 상태가 또 정신 상태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제 고통이나 통증이 뭐냐고 했을 때는 조직 손상을 겪으면 M1 상태에 있고 M1 상태에 있으면 M2 상태에 있고 M2 상태에 있으면 M3 상태에 있고 M3 상태에 있으면은 오타를 많이 내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M1, M2, M3는 이제 인과적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손상을 겪으면 요 상태에 있게 되고, 요 상태에 있으면은 다시 요 상태로 넘어가고, 요 상태로 넘어가면 다시 요런 행동이 나오니까, 원인과 결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게 매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를 거쳐서 조직 상태가 뜨면 결과적으로 오타를 낼 가능성이 많아지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 고통이나 통증이라는 말을 빼고 요거를 그냥 상태로 바꾸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만약 요게 이제 램지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 램지라는 철학자가 SEY가 맞을 거예요. 램지라는 철학자가 요 방법을 고안해낸 거지. 그러니까 요 상식 심리학을 요렇게 M2, M3, M1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요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램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뭐 누가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정민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램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램지화라고 말하는 거지. 자, 맞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 해결되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요 인과적인 네트워크에서 기능을 하잖아요. 여기 기능을 하잖아요. 맞죠? 왜냐하면은 조직 손상겪으면 M2에 있고 M2에 있으면 M3에 있고 M3에 있어야 오타가 나니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실제적인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인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요런 사슬에서 실제로 원인과 결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M2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오직 물리적 행동적 상태와 중간 상태가 지정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성립하죠. 예. 그건 맞지.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M2 상태에 있으려면 조직 상상도 겪어야 되고 M1 상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M3 상태 들어가려면 또 M2 상태 M1 거쳐서 M2 상태에 또 들어오고 몸서리를 쳐야 또 M3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정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M2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요 순환적인 정의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요 정신적인 요런 통증이라는 상태라는 것은 요렇게 오직 물리적 상태와 중간 상태가 지정되어 있을 때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예, 자,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상식 심리학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직 손상을 겪었을 때 통증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는 일반화죠, 일반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M2 상태에 있을 때 신음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근데 반드시 그러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왜냐면은 어떤 사람 통증을 똑같이 느껴도 어떤 사람은 신음하거나 몸서리를 안 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드물다는 거지. 그 일반화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드물긴 한데 바늘로 찌르면 대체적으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안 놀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항상 참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더라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상식 심리학을 가지고 램지화를 했는데 그 램지화를 해가지고 지금 기능주의적인 설명을 도출해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상식 심리학 자체가 잘못된 이론일 수 있잖아. 왜냐면 반드시 참은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램지화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램지화라는 것은 상식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램지화를 한 건데 상식 심리학 자체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는 램지화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바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